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81회 제2교시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순수 전단 조건에서 재료의 종탄성 계수, 횡탄성 계수, 포화성의 수의 상관 관계식을 유도하시오입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계 설비 기술사 제 81회 제 2교시 05번 문제입니다. 먼저 키워드를 써보면요. 순수 전단 조건 그리고 종 탄성 계수 그다음에 횡 탄성 계수 그다음에 저는 포화송의 수 대신에 포화송 B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포화송 B 그리고 상관 관계식 유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실무에서 포화송의 수보다는 포화송의 B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포화송 B를 더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첫 번째 가정을 먼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쭉 상관관계식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그런 공식들이라든가 그런 공식들의 의미 또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파라미터들의 의미 등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거를 좀 정의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호규약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번 순수 전단 상태를 살펴볼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변형률 정의 관점에서의 변형률을 살펴볼 것이고요. 6번은 변형률 정의가 아니라 후크의 법칙 관점 변형률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이제 5번과 6번을 통해서 상관 관계식을 이제 유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번 가정. 저는 이제 순수 전단 조건을 가정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요. 문제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등방성 재질, 가정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등방성 재질이라는 것은 만약에 가로 방향으로 힘을 줘서 가로 방향으로 이제 변형을 일으켜요. 만약에 늘렸어요, 가로 방향으로. 그럼 세로 방향으로 줄어들겠죠. 그 줄어드는 비가 나중에 세로 방향으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세로 방향은 길어지는데 다시 가로 방향은 또 줄어들겠죠. 이 가로 방향 아니면 세로 방향 어느 쪽으로 늘리든지 간에 그 반대 방향으로 줄어드는 비 변형률이 이제 일정한 겁니다. 이방성 재질 같은 경우는 가로 방향으로 늘렸을 때 세로 방향으로 줄어드는 그런 비율이랑 또 세로 방향으로 늘렸을 때 가로 방향이 줄어드는 비율이 좀 다른 그런 개념이죠. 지금 여기서 설명이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쭉 풀어나가는 동안에 조금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등방성 재질을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원 응력을 다루진 않을 거고 좀 더 간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면 응력 상태로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오늘 이 상관관계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유도할 거냐면 그걸 먼저 써줄게요. 이 횡탄성 계수, 가로탄성 계수, 전단탄성 계수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세로탄성 계수 그리고 분모에는 1 플러스 누.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송비죠. 이런 관계식을 유도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 공식이 이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런 가정하에서 이 공식이 유효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보세요. 어차피 포화송비는 우리가 0.3 이렇게 요 정도 내외에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0.3을 그냥 1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느낌상 그런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가로탄성 계수 또는 전단탄성 계수 또는 횡탄성 계수는 세로탄성 계수 또는 영스 모듈루스의 2분의 1배구나. 그러니까 반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영스 모듈루스 또는 세로탄성 계수는 가로탄성 계수보다 2배 크구나. 이렇게 감을 좀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그래서 2. 2는 여기서도 2 나오죠. 이제 종탄성 계수라고 불리고요. 또는 세로 탄성 계수라고도 부르죠. 또는 영스 모듈루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G는 얘는 이제 횡탄성 계수라고 불리고요. 또 다른 표현은 이제 가로 탄성 계수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이제 전단 탄성
개수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입실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얘는 이제 변형률이고요. 의미는 이제 원래 길이에 대한 변형 길이의 비죠. 이게 감마 때는 이제 전단 현형률이죠. 그래도 이제 어떤 상태에서 전단력을 받았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길이에 대해서 이제 변형된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따 그림으로 그릴 때 이걸 알려드릴게요. 전단 변형률은 사실은 어떤 길이에 대한 어떤 길이의 비인데 그게 어떤 삼각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그 사이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인데 이제 결국은 탄젠트 각도로 표현이 되고요. 탄젠트 각도라는 것은 그냥 각도로 근사값이 됩니다. 라디안으로 표현된 그런 각도로 근사값이 됩니다. 왜냐하면 변형률은 굉장히 작은 범위 내에서 놀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범위 내에서는 이제 탄젠트 함수를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y는 x 그래프와 같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거는 원래 길이와 길이의 비율인데 또 다른 표현은 탄젠트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은 그냥 라디안으로 각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누는 포화송비죠. 얘는 이제 변형률과 변형률의 비인 거죠. 관계되는 좀 뭐 공식 좀 써볼게요. 종탄성계수랑 관계된 거는 이제 후쿠의 법칙, 시그마는 2 입실론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G랑 가로탄성계수랑 관계 있는 것도 후쿠의 법칙이죠. 타우 전단 응력은 G 감마 표현이 됐고요. 여기 입실론은 여기 입실론에서 있고요. 여기 감마는 여기 감마에서 있죠. 그래서 얘는 변형률, 얘는 전단 변형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변형률. 변형률은 이제 입실론은 L분의 델타 L입니다. 그리고 전단 변형률은 람다가 아니라 감마는 L분의 델타 LS 이고요. 포화송비는 이제 누는 이제 만약에 표현을 저는 x 방향으로 늘렸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x 방향으로 늘렸을 때 x 방향으로의 변형률이 있을 거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y 방향으로 변형률이 생기겠죠. 이것의 b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치울게요.
그 의미는 얘가 지금 제가 여기서 살짝 그 가상의 그림을 이렇게 이쪽 방향이 x, 어떤 뭐 미소 평면 또는 뭐 어떤 뭐 재료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y라고 할게요. 그럼 x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게 늘어나요. 그럼 x 방향의 변형률은 늘어나겠죠. 근데 y 방향의 변형률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x 방향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큼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y 방향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 10에다가 이 포화성비를 곱한 것만큼 얘는 줄어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제 y 방향으로 한번 힘을 줘볼게요. y 방향으로 인장력을 늘릴게요. y 방향으로 길어지죠. y 방향으로 길어지는데 x 방향으로는 이제 쭈그러들겠죠. 그럼 이 x 방향으로 쭈그러드는 거는 y 방향으로 길어난 그 비율, 길이로 늘어난 비율 y 방향으로 거기다가 포화성비를 곱한 것만큼 이제 이 x 방향으로 줄어든다 이런 걸 어, 알려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분모가 x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먼저 줬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쪽 힘을 준 그 방향에 대한 다른 방향의 변형률이기 때문에 그 힘을 준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변형률이 분모로 들어가야 되고요. 꼭 x는 아닙니다. 입실론 x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입실론 x분의 입실론 y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입실론 y분의 입실론 x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힘을 만약에 y 방향으로 준 경우라면은 그래서 이렇게 변형률과 변형률의 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까지 그렇습니다. 3번 부호규약. 부호규약은 제가 이제 미소평면을 그리면서 이제 부호를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쪽은 플러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 쪽 위주로 이제 그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걸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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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는 것들을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시그마 y, 이쪽을 y라고 할게요. 또 플러스 시그마 y, 요거는 이제 플러스 시그마 x, 얘도 플러스 시그마 x라고 할게요. 얘는 플러스 타우 x y, 얘도 플러스 타우 x y, 요거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경우, 여기도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경우, 여기도 이쪽으로 힘을 받는 경우, 압축이죠.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시그마 x나 시그마 y는 이제 인자항이 플러스였고, 여기서는 이제 압축이 이제 마이너스일 거고요. 이제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변형되려고 하는 것, 여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는 이쪽에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변형된다는 것을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죠. 여기 나중에 화이트로 지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x 플러스 네, 마이너스 시그마 x죠. 다시 바꿀게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타우 x y, 마이너스 타우 x y라고 할게요. 화이트 할게요. 좀 감쪽 같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을 마이너스 상태라고 사실 이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예. 이제 나중에 설명하면서 이 부호들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 나타낸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미소 평면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다음은 이제 4번 순수 전단 상태를 이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이 좀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네. 4번 순수 전단 상태고요. 일단 저는 먼저 미소 평면을 그려봤어요. 예. 근데 이 미소 평면이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를 한번 빨간색을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먼저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죠?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앵커인 거죠. 고정점. 그러면 각 변의 길이는 이제 동일한 상태로 마른 목골로 아마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변이 2cm였거든요. 그래서 2cm가 되는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 힘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됐고, 여기도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먼저 지금 순수 전단 상태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이 플러스 타우 xy 그리고 이 플러스 타우 xy 이쪽 말고 이렇게 두 개만 힘을 받는 상태예요. 그 힘을 제가 먼저 그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축방향 응력 이런 거 아니면 쭉 직각 방향 응력 이거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순수 전단 상태니까. 순수 전단 상태는 전단력만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타우로 힘을 받는 상태고요. 이 상태로 받는 상태 당연히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여기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변형된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변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미소 평면 이 상태 말고 이 미소 평면이 45도 회전된 그런 상태에서의 미소 평면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5도 회전시켰을 때
45도 회전된 그 평면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응력 상태들이 걸리고 있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를 45도 이제 회전된 상태로 볼 거예요. 그러려면 이 지금 첫 번째 이 검정색 이 미소 평면부터 45도 회전된 평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변형된 빨간색에서 45도 회전된 그런 평면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 검정색 그 미소 평면을 45도 회전시킨 그런 면에서 살펴본다면 원래 사실은 음, 이렇게 점선 이 점선의 사각형이 이제 45도 회전된 평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음, 저는 이 그냥 원래 실선 검정색에서 이제 순수 전단 상태가 된다면 전단력을 받아서 이 빨간색과 같이 변형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변형 전후에 있어서 원래 그 미소 평면이 아니라 이제 45도 회전된 평면에서 이제 오늘의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형 전부터 사각형 그 미소 평면을 원래 표현한다면 45도 회전된 게 이 점선과 같겠죠. 그쵸? 그리고 이 빨간색은 아직 그리진 않았지만 그 빨간색에 맞게 45도 회전된 그 평면이 해당이 되겠죠. 잠시만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을 안 그려가지고 여기 밑에도 빨간색을 더 그려주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 내접 사각형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점선으로 봐야 되지만 좀 편의상 그리기 편의상 제가 캐드로 그린다면은 이제 정확하게 근데 지금은 캐드가 안 되니까 이, 이 미소 평면을 45도 회전시킨 거를 이 실선, 이 내접 사각형을 일단 볼게요. 그리고 어, 이제 이 빨간색에서도 변형된 빨간색의 그런 미소 평면에서도 45도 회전된 그 미소 평면을 이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는 이 내접 형식으로 그리면 안 되죠. 원래 그 길이대로 그려야 되는데 이제 그리기 편의상 제가 내접 사각형으로 그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세요. 그려 보면은 지금 네. 그러면은 이 검정색은 계속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변형되기 전 빨간색은 변형된 후입니다. 근데 그 원래의 미소평면 상태에서 45도 회전된 그 상태에서 변형 전후로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점선과 같은 크기로 이 빨간색도 원래는 빨간색 점선을 이제 45도 회전된 걸 그대로 그려야 되는데 편의상 내접으로 그렸고요. 그래서 변형 전 45도를 이 검정색 내접 사각형, 그리고 변형 후에 45도 평면을 이 내접된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검정색이 어, 이제 빨간색 또는 이 검정색이 파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평면에서는 이 검정색이 빨간색으로, 그리고 45도 평면에서는 이 검정색이, 안에 검정색이 이 파란색으로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모원을 그리면서 증명을 해 드릴 건데 먼저 결론부터 그려 드릴게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어떻게 되냐? 이 빨간색은 지금 순수 전단이죠. 근데 45도 회전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순수 인장 플러스 순수 압축 상태가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게 X 방향이었잖아요. 이게 Y 방향이고 이 그림에서 그쵸? 다시 이거 하나 그릴게요. 되죠? 얘를 변형이 됐고 근데 얘를 45도 회전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얘는 이제 X 방향 45도 회전된 거고 얘는 Y 방향 45도 회전된 상태인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쪽 방향이 이거는 원래는 이쪽이 X였는데 지금 이쪽이 X가 된 거니까 얘는 이게 X 방향, 이게 Y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는 X 방향은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X 45도 된 거고 얘는 플러스 시그마 Y 45도가 되게 됩니다. 이따가 모어원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거를 좀 더 다른 각도는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깔끔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변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먼저 타우를 그려볼게요. 전단력을 받고 있는 순수 전단 상태입니다. 아이고, 잘못 그렸네. 포인트가 있으면 지우면 됩니다. 타우 힘 받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변형된 그림을 그릴게요. 네, 이 빨간색과 같이 변형이 됐었죠. 네, 여기로 다시 넘어올게요. 여기서 지금 이 검정색 이 사각형이 이 빨간색 사각형과 같이 마름모와 같이 변형이 됐어요. 이 전단력을 받고요. 순수 전단 상태죠. 근데 저희는 좀 45도 회전된 그 평면이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내접 사각형으로 간단하게 이제 좀 가정해서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정색 사각형이 45도 회전된 건 원래 이 점선과 같이 사각형이 이루어야 되지만 편의상 이 내접된 사각형으로 검정색으로 이제 45도 회전된 평면을 이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변형이 되면 이 파란색과 같은 그런 내접 사각형으로 이제 45도 된 평면은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 전단 상태였지만 45도 이제 회전된 평면에서는 그것이 순수 인장, 순수 압축 상태로 이제 상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 원래 0도 회전된 평면에서 순수 전단 상태인데 45도 회전시킨 상태에서는 순수 인장, 순수 전단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되는 것은 이따 보원 그리면 자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y 45도 방향으로 이제 얼만큼 늘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원래는 y 45도 방향으로는 이제 이 길이죠. 이 길이가 이제 전단력을 받으면서 이제 45도 평면에서는 이제 이 길이로 바뀌는 거죠. 이 파란색의 장변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순수 전단 상태가 되면 45도 회전된 평면에서 이제 y 방향의 우리가 변형률 또는 y 방향의 그런 길이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이 사각형의 이 한쪽 변이 검정색 사각형의 한쪽 변이 이 파란색 사각형의 장변으로 변하는 거죠. 그쵸? 근데 좀 간편히 말하려면 한 번 더 좀 편의상 얘기를 할게요. 이 검정색 이 큰 사각형에서의 이 대각선이 여기 이 빨간색 마름모에서 대각선으로 변경됐다라고 해도 우리가 y 방향의 그런 45도 회전된 y 방향으로 비율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여기다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y 45도 방향의
그런 길이에 대한 변형률을 볼 건데 원래는 이 검은색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변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원래 길이니까 L이라고 할게요. 한 변은 원래 A고요. 변형된 그 마름모에서도 한 변은 A입니다. 혹시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 L과 요 L'은 45도 회전된 그 평면에서 변형 전과 후를 이제 그런 Y 방향 관점에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그려야겠다. 원래는 음, 조금 그렇게 이건 너무 많이 그리면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지금 45도 회전된 평면만 볼게요. 이 내접 사각형이죠. 그리고 이 내접 사각형이죠. 파란색. 그러면 이 변형되기 전 사각형에서의 Y방향 길이는 이제 이거였고 변형이 되면서 이제 Y방향의 길이는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Y방향의 길이에 대한 변형률을 보고 싶을 때 요 선과 요 선을 비교를 하면 돼요. 요 선은 이 대각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비율이 같으니까. 또 요거는 이제 요 대각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전단 변형률 있잖아요. 전단 변형률의 정의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어 이제 이 길이분에 얘가 이제 전단열 받으면서 이제 이만큼 그려야겠다. 네. 이제 이거는 뭐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가 탄탄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분의 요거가 전단 변형률 정의입니다. 요거분의 요건데 따져보면은 이 삼각형을 이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요 각도 같아요. 그쵸? 근데 이 각도는 미소일 때 이제 그냥 각도랑 같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 길이분의 이것이 전단 변형률인데 그냥 이 각도를 전단 변형률로 표현을 하죠. 이거를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게 감마면은 이제 이 각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여기가 감마면 이제 이 삼각형에서 이제 이 부분이 90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고 그럼 이 부분이 180도에서 90 마이너스 감마를 빼면은 90 플러스 감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0도 플러스 감마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도로 표현하고 있는 라디안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타우축, 여기를 시그마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모원 작도하시는 법 아시죠? 네. 모원 그리는 법 아시죠? 원래 사실은 그 모원 전에는 이제 뭐 재료학 책 보면은 각각의 회전을 했을 때 그 평면을 그려가면서 이제 정역학적인 평형 상태를 가정하면서 이제 어떤 응력 상태에서 어떤 그런 응력이 걸리고 있을 때 이제 회전된 평면에 대해서의 응력은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런 응력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정력학적인 평형 상태를 가정으로 한 공식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공식들은 어 이제 암기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매번 유도하기도 힘드니까 이제 모원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모원만 알면은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원은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도구인 거죠. 편리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모원을 통해서 이제 회전된 평면에 대한 그런 응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평면일 때 먼저 모원을 그려볼게요. 먼저 이때는 순수 전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시그마 x 0이고요. 시그마 y 0이죠. 시그마 x 0인데 이 타우는 플러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타우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그마 y도 0이기 때문에 시그마 y일 때 타우니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모원 그리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쪽 축 방향을 먼저 점을 찍고 이쪽 축 방향을 점을 찍고 이쪽이 먼저 찍은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돼요. 이게 모원이죠. 지금 원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릴게요. 그러면 이 모원이 되게 강력한 도구인 거죠. 모원만 알면 이제 어떤 각도에서든지 간에 그런 응력 상태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45도 회전된 상태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모원에서는 곱하기 2배만큼 회전시키면 돼요. 90도 회전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되면은 이 점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90도죠. 여기가 이 점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됩니다. 빨간색도 좀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먼저 그려보면은 여기서 시그마 x는 0이었고 타우 xy는 플러스 타우였죠. 여기서는 시그마 y는 0이었고 타우 xy는 마이너스 타우가 됐었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그마 x 45도는 이제 여기가 타우였으니까 이 값이 타우거든요. 이 값은 마이너스 타우죠. 이 값도 플러스 타우가 되고
마이너스 타우가 되죠. 이 값은 마이너스 타우가 되고 타우 x, y 값은 0이 되는 거죠. 요 점은 시그마 y 45도는 플러스 타우가 되고 타우 x, y 45도는 0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이 변형된 이 빨간색 마름모에서의 45도 이제 회전된 평면은 이 빨간색에서는 순수 전단이었지만 이 파란색에서는 순수 인장, 순수 압축이라고 그랬죠. 여기 파란색 점을 볼게요. 그러면 타우가 없는 상태죠. 타우가 0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압축, 순수 인장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반시계 방향으로 도 회전한 미소 평면 위에는 기존의 미 평면 처음에 힘을 안 줄 상태는 이제 무부하 상태는 무부하 곧 무응력이 되죠. 45도 회전한 평면에서도 힘을 안 준 상태는 무부하 무응력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이제 기존의 모습 평면의 이제 순수 전단 상태가 되면 음, 45도 회전된 평면에서는 순수 압축 플러스 순수 인장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어렵게 왔습니다. 순수 압축은 X방향, 순수 인장은 Y방향이죠. 이따가 좀 더 써줄게요. 반시계 방향 45도 회전은 이제 5원에서 90도 회전 되죠. 네, 이제 한 7분 응선은 넘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요것만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다음부터는 수식을 쭉 풀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럴게요.
먼저 5번 변율 정의 관점 변형율이 되겠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y 방향의 그 변형률을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입실로 y는 이제 ly분의 델타 ly가 되겠죠. 그쵸? 근데 45도 회전된 평면에서 관심 있습니다. 이 y 이가 아니라 입실론 y죠. 45도는 여기서는 변형률 정의가 뭐예요?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잖아요. 변형된 길이라기보다는 이제 얼만큼 변형했는지 그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L분의 L이 분모가 되야 되고요. L 프라임 마이너스 L이 이제 분자가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변형률 정의 관점으로. 네, 이렇게 이게 정의인 거죠. 변형률 정의 관점의 변형률. 그러면 여기서 먼저 L을 구해볼게요. L은 쉬워요. 그냥 이 A니까 이 대각선이니까 루트 2A가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 프라임은 이제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혹시 J 코사인 법칙 아세요? 지금 이제 L 프라임을 구해야 되잖아. 요거는 요 삼각형을 봤을 때 J 코사인 법칙을 쓰면 돼요. 공식으로 따지면 여기가 A, B, C라고 하면은 C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여기 각도입니다. 써보면은 이제 루트를 씌울 거예요.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곱하기 코사인 90도 플러스 알파 90도 플러스 알파라고 감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표현하면은 이 a제곱 묶을게요. a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90도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코사인 90도 플러스 감마를 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얘만 보면 사인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그런 코사인 관계 같은 거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건데 한번 돌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요거는 사인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다시 나타내면
제곱 1 플러스 사인 감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막 j 코사인 법칙이랑 이제 사인 관계식 이제 막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죠. 근데 찾아보면 옛날에 배웠던 거기 때문에 이제 금방 생각이 나기도 하고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인 감마는 아까 탄젠트 감마가 아주 미세한 각도에서는 감마로 되는 것처럼 사인 감마도 아주 미세한 각도에서는 감마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완전히 같은 거 아니까 물결 표시 한번 해주고요. 2a 제곱 1 플러스 감마 루트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루트 2a 1 플러스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구한 게 지금 우리가 L'을 구했어요. L'. 그러면 이 입실론 y 45도 얘를 다시 써주면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은 루트 2a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감마 네. 루트 2a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빼줘야죠. 지금 제가 루트를 안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a 네. 지금 요게 이렇게 됐습니다. L에다가 루트 2 넣어주고요. 루트 2 내주고 L'에는 루트 2a 곱하기 1 플러스 감마를 넣어줬습니다. 결국 얘는 약분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이제 입실론 y 45도는 루트 1 플러스 감마 손으로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얘를 이항할게요. 이 입실론 y 45도를 사실 구하는 건데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다른 걸로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항하면 이게 플러스 1이 되고요. 1 플러스 감마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곱도 같은 거잖아요. 그죠? 등식에 이상한 게 없죠. 그럼 얘는 제곱 플러스 2 y 45도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꼴 얘는 1 플러스 감마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제곱된 거 있잖아요. 얘는 이제 0으로 가겠죠. 왜냐면 입실론 y도 작은데 그거를 또 제곱을 해서 그러면 얘는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1, 1은 이제 서로
약분이 되고, 그럼 여기서 결국 이 입실론 y 45도 물결 이제 감마가 되는데, 결국 이 식은 이제 입실론 y 45도는 2분의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관계, 요 식을 아까 이제 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좀 더 간편하게 나타내면은 이렇게까지도 귀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5번에서 요거를 구해놓고 6번에서 비슷한 걸 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같게 놓고서 7번을 구할 거예요.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저희 방향을. 네. 그럼 여기는 6번 변형률 정의 관점에서 변형률은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크의 법칙 관점 변형률입니다. 후크의 법칙을 먼저 써볼게요.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타우는 G 감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얘네들은 다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입실론은 영스 모듈 분의 시그마, 또 감마는 G분의 타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아세요?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쓸게요. 입실론 x 방향은 이렇게와 같이 이제 영스 모듈루스 분의 시그마 x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x 방향, y 방향 그 평면 응력 상태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힘이 가해졌다면 한쪽 방향에서 그런 힘이 의해서 다른 쪽 방향은 좀 줄어들거나 좀 늘어나거나 하겠죠. 그것을 반영해 준 게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x랑 y 방향 힘이 발생할 때 x 방향에 의해서는 이제 입실론 x는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y 방향에 의해서 얘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얼마만큼? 포화송의 b만큼. 그렇죠? 둘 다 일단은 부호 규약상 플러스 상태로 본다면 x 방향 힘 플러스 y 방향 힘 플러스라고 한다면 x 방향의 힘은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요. 근데 y 방향 늘어나는 거에 의해서 x 방향은 줄어들겠죠. 얼마만큼? 포화송 b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 입실론 시그마 y. 요것만 보면은 y 방향에 의해서 늘어난 그런 변형율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포화성 비 곱한 것만큼 이제 x 방향으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후크의 법칙,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쓰여지는 거죠. 그럼 입실론 y는 반대로 2분의 시그마 y가 먼저 이쪽으로 부호교약상 즉 늘어나는 걸로 인장열 받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만큼 변형률이 생길 거고요. 후크의 법칙상에. 근데 x방향으로도 늘리려는 것이 이제 y방향으로 줄어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포화성이 b만큼. 여기서 누 x방향으로 늘리려는 힘 x만큼은 y방향으로는 줄어들게 한다. 이게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인 거죠. 쓸게요.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 그러면은 입실론 y의 45도 방향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입실론 시그마 y 45도 마이너스 노 입실론 시그마 x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미 45도 회전된 평면을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시그마 x 45도는 이제 마이너스 타우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시그마 y 45도는 이제 플러스 타우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모원을 통해서 이제 유출을 했었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영스 모듈루스 분의 타우 플러스 타우죠. 마이너스 호화성비 입실론 영스 모듈루스 분의 시그마 x 45도는 마이너스 타우였으니까 마이너스 타우가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영스 모듈루스 분의 타우 그 다음에 1 플러스 포화성비가 되는 거죠. 근데 타우는 이제 전단 탄성 계수 곱하기 이제 가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나타내면 G 감마 2 1 플러스 누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입실론 y45도, 그러니까 45도 회전된 그런 미소 평면에서 그리고 또 y 방향으로 변형률을 각각 구해봤어요. 변형률 정의 관점에서 후쿠의 법칙 관점에서 이 두 개가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같은 상태고 그게 7번이죠. 한 10분 정도 안에는 무조건 끝날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문제를 풀 때 풀기 전에 요거는 진짜 1시간 안에 끝나겠다, 한 40분 50분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항상 설명을 하다 보면은 2, 30분씩은 더 오버가 돼요. 항상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딱 요거 머릿속에 그렸을 때는 이제 요만큼이면 끝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진짜 더 많이 걸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일을 할 때도 아니면은 뭐 잠깐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또 뭐 여행을 하다가도 또 뭐 식사를 하다가도 항상 그 시간이 짧게 끝나는 법은 없더라고요. 7번 이제 상관 관계식 유도. 그러면 이제 5번 변형률 정의 관점 변형률 이꼴 6번 후크의 즉 관점 변형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5번은 결국 결론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입술로 y 45도 이꼴 2분의 감마 이꼴 6번은 입술로 y 45도 이꼴 g 감마 2 1 플러스 누 있습니다. 그럼 결국 2분의 감마 이꼴 너무 띄었었네요. 영스 모듈루스 분의 g 감마 1 플러스 누가 되겠고요. 여기서 감마 서로 약분되죠. 그러면 정리하면 g는 2 1 플러스 누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잠시 적어놨던 그 상관관계식 유도가 됐죠. 이거 써줄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순수 전단 상태. 그리고 등방성 재질. 그리고 평면 응력 상태에서 구해진 반개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고요. 이제 마지막 요약하고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먼저 가정이 순수 전단 조건, 그리고 그 순수 전단인 상태에서 45도 회전된 평면을 가지고 저희가 놀았고요. 그 다음에 등방성 재질인 경우입니다. 이제 뭐 X축 방향으로 힘을 가했을 때의 Y방향 변형률이라든가 Y축 방향으로 이제 힘을 가했을 때의 X축 방향의 변형률, 그 각각의 변형률에 대한 비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 당겼을 때 X방향 늘어나는 것 대비 Y방향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때의 Y방향으로 얼마큼 줄어드는지 비율, 그리고 또 Y방향으로 늘렸을 때 X방향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Y방향으로 늘었을 때에 비해서 X방향이 얼마큼 줄었는지 그 비율, 이 각각의 어느 방향에 힘을 가하든지 간에 그 변형률의 비가 같은 것이 등방성 재질이고요. 다르게 변화하는 그런 변형률을 가질 때 그런 이방성 재질이라고 합니다. 카본 스틸은 이제 등방성 재질로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등방성 재질의 가정이 있고요. 또 3차원 상태가 아니라 평면 응력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정의 같은 것들 이렇게 있고요. 부호 규약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4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혹시 걱정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임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정색은 이제 원래 무부하 상태에 그렸고요. 그 검정색 상태에서도 이제 내접사각형으로 이제 45도 회전된 평면을 초점을 잡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순수 전단력을 받으면은 이제 빨간색 마름모처럼 변형이 되고요. 그 빨간색 마름모에서도 45도 회전된 평면을 광심해서 그건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냥 원래 평면에서는 이 빨간색과 같이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데 45도 회전된 평면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파란색과 같이 이제 그런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평면에서는 전단 상태로 순수 전단 상태로 변형이 되어 있는데 45도 회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래보다 순수 압축 플러스 순수 인장인 상태, 전단력 없는 상태로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모원에서 그게 증명이 됐죠. 모원에서 그려보면은 원래 순수 전단인 상태, 그 원래 평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두 개의 점을 갖는 원 상태, 빨간색 점들이 되겠고요. 빨간색 점을 통해서 모원이 그려지죠. 그래서 45도 회전된 거는 모원에서 90도 회전된 걸로 보면 되니까 90도 회전시켰을 때 전단력은 없고 순수 압축, 순수 인장인 상태가 된다 증명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은 변형률 가지고 놀 거기 때문에 변형되기 전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45도 회전된 평면 기준으로 원래 변형되기 전에 모부한 상태는 이 검은색 여기 요 선의 길이가 이제 변형이 되면은 이 파란색 사각형 내에 지금 그어놓은 파란색과 같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y 방향입니다. 왜냐면 요게 원래 x 방향, 이게 원래 y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45도 회전의 y 방향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각형에서의 그 각각의 길이를 구하는 건 복잡해요. 내접 사각형에서. 그래서 요거는 요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비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요 파란색이 여기서의 파란색인 비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의 검은색과 여기서의 파란색을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의 검은색, 여기서의 파란색으로 치환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이 L'만큼 변형이 됐고, 그래서 변형률 정의 관점에서 지금 L이 L'이 된 관점에서 이제 변형률을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감마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후쿠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일반화된 후쿠의 법칙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구해진 그런 값들을 넣어보면서 변형률을 전단 탄성계수와 세로 탄성계수, 그리고 전단 변형률, 그리고 포화 성비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표현한 거를 서로 같다고 놓고 이제 하면은 서로 같은 걸 구했거든요. 45도 회전된 평면에서의 y 방향 이 변형률을 변형률 정의 관점에서 구했고 후쿠의 법칙 관점에서 구했고 두 개 구한 거를 이제 같다고 놓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예쁜 식이 이제 유도가 되었습니다. 이 식은 순수 전단 상태에서 이제 그런 유도된 식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과정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는 쓸 수 없다, 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은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한번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유도가 된다 그러면 똑같이 쓸 수 있을 거고요. 좀 다르게 유도된다. 그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순수 전단 상태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순수 전단 상태인 경우에 우리가 이렇다라고서 말할 수가 있는 건 확실한 거고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다른 데서 사람들이 쓸 때 이 순수 전단 상태라는 말을 없이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유도해 보니까 뭐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요걸로 대충 해서 써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요 식은 순수 전단 상태에서만 유도되었고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요 식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사실은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순수 전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유도했을 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광펜 찍겠습니다.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제 81회 제2교시 5번 문제였고요. 키워드는 순수 전단 조건, 종탄성계수, 횡탄성계수, 포화성비, 상관관계시 유도입니다. 그래서 가정 정말 중요하고요. 요거를 최종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정의, 영스 모듈러스, 전단 탄성계수, 변형률, 전단 변형률, 포화성비 다뤘고요. 보호규약 중요하고요. 순수 전단 상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제 순수 전단 상태였지만 이제 45도 회전된 상태에서는 이제 순수 압축 플러스 순수 인장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45도 회전된 그런 상태에서 이 변형률 요소도 후쿠의 법칙 관점에서 구했을 때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5번과 6번이 같다는 톡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